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소식, 그리고 각종 안보 소식 같이 줄여보겠는데요. 북한군이 한 10,000명 정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죠. 지금은 투입 초창기라서 이 전선 직후방에서 이 훈련소에서 이 현장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오래간만에 그런 후방에 있는 훈련소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한군 훈련소가 타격받았다. 그래서 수백 명이 사상 또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이 북한군의 미래, 근미래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타격 작전을 성공했는지, 왜 그동안은 잠잠했는지,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58.1%, 그리고 해리스는 41.7% 배팅했다라고 밝혔고, NBC는 이 전국 여론조사가 48대 48 동률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다 보니까 해리스는 그동안 폭스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언론으로 취급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폭스뉴스에도 출연해서 미국의 국익에 이익되는 그런 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등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론조사는 48대 48인데 이 폴리마켓에 배팅하는 건 58.1대 41.7, 거의 뭐 이제는 16% 이상 차이가 나죠. 이 이유는 뭐냐? 이거 어차피 이제 도박 배팅이니까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여론조사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이건 지금 여론조사가 아니고 누가 당선될 거냐 하는데 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트럼프 이기겠는데 하면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은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전략장관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 안 하면 미국 무기 지원 중단한다 라고 위협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며칠 전에 폭격하는 등 거기가 하마스의 지휘소로 썼다고 하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좀 인도적인 지원 좀 보장해라, 그리고 하루에 몇 대씩 트럭의 고물자가 들어가는 거 보장하라 라고 하는 압박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대이란 보복작전 목표 결정되었다, 그리고 작전 계획도 정해졌다, 이제는 시간 문제다, 그러나 정확하고 치명적이겠지만 막판에 목표 변경도 가능하다 라고 이란 전역을 압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타겟은 이미 다 정해졌고, 그 타겟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폭격할 거냐, 공격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졌다. 그러나 막판에 목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가 공격받을지, 너가 공격받을지, 너가 공격받을지 아무도 모른다. 막판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긴장하고 있으라, 겁먹고 있으라, 이런 거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사페드 지역에 로켓 50발 이상 집중 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스라엘 주민들이 방공 후에 피신을 대피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없어요. 예루살렘 포스트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군이 방공 무기가 고갈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경고를 해서 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자, 한 50발 이상의 로켓 공격이 날아왔고, 리타니강 이남에는 이제 헤즈볼라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리타니강 이북으로 다 지금 밀려 올라간 상황인데, 거기서 장거리 로켓 공격을 한 겁니다. 프로그 미사일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가옥에 맞아서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 요격을 못한 거죠. 그러나 방공 후에 다 피신해서 주민 피해는 없다, 인명 피해는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이런 거 보면 방공호 꼭 필요합니다. 나임 카셈, 이 헤즈볼라에서 나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는 휴전 협상 지지한다, 휴전하자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헤즈볼라는 텔아비브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휴전을 안 하면 이스라엘인들 전체가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제 뭐 마음 바꿔먹고 도저히 또 그만두면, 이 상황에서 그만두면 하극상이 일어나서 자기 조직원들에게 뭔가 위해를 당할 것 같은 위기를 느꼈는지,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나스랄라 사진도 옆에 놔두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 성명은 어딘지 모르는 지하시설에서 성명을 발표했고요. 과거에는 이 헤즈볼라들이 이 노란색 헤즈볼라 깃발이죠. 이 AK 소총 들고 있는 거. 저 깃발만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위급 상황이 되니까 레바논 국기를 또 같이 걸어놓고 있어요. 왜냐? 헤즈볼라는 그냥 레바논에 있는 수많은 정파 중에 하나인 소수 정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레바논 전체의 전쟁으로 몰고 가야 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레바논 국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갈 길을 정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겁이 나서 나 그만두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전면에 나선 거 보면 이제 다음 지도자로 추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겁나겠습니다. 이란 서부 슈슈타르 지역의 정유 공장에서 심야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란 당국이 원인 조사 중이다. 그래서 이 석유 원유가 생산되는 채굴되는 이런 지역에 있던 정유 공장이니까 규모가 꽤 크겠죠. 여기에 폭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지금도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관 선임 고문이라는 사람이 20개국에서 샤히드 드론 구매 문의가 들어왔다.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샤히드 136 드론 이거 가지고 계속 자폭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기가 높아져서 20개국에서 드론 구매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중국이 15,000기 이상을 주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일까? 중국은 이미 이 샤히드 드론의 복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파키스탄에 수출하고 있는 중인데 중국이 샤히드 드론 그 원본을 15,000기 이상 주문했다? 아니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중국은 그냥 뺏겨버리면 되는 나라인데 좀 거짓말이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란 의회가 페제키시안 대통령 지금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페제키시안 대통령이 자바드 자리프 현 부통령 해임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기소 그리고 해임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왜냐하면 이 부통령 이란은 완전히 뭐 철전 반미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통령의 자녀 둘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중 국적자겠죠. 뭐 우리나라도 이 좌파들 보면 반미 친중 친북 하면서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증오와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가? 애증 뒤집으면 바로 그냥 확 변해버리나? 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푸틴은 연방수사위원회 위원장 정년을 또 5년 연장했는데 이 연방수사위원회가 미국으로 치면 FBI죠. 이 FBI 위원장을 또 정년 5년 연장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 러시아판 FBI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5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71세죠. 그런데 원래 정년이 60세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65세로 느려. 또 나이가 드니까 70세로 느려. 했는데 지금 이제 70세 넘었죠. 그래서 다시 정년 연장을 했는데 80세인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의 그 권력과 함께 계속 동반자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의 정년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법을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국방차관, 이 건설 담당 국방차관에 아무런 군 경력도 없는 자기 조카 딸을 갖다 임명하고 이 러시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에너지부 장관을 자기 조카 사회를 임명하고 뭐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친구, 야 너 계속해 해서 계속 정년 연장시켜주고,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도 그렇게 연장을 시켜주든지 그건 또 안 하죠. 왜? 친구가 아니니까, 측근이 아니니까.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육해 공군 사령관 그리고 주요 지휘관 동시에 보직 해임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거의 주요 지휘관들 전부 보직 해임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 충성파를 임명했고 그중에 몇 명을 이렇게 기소했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야당 지도자 편에 섰다라는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부 중에서도 그래도 소신 있는 또는 개념이 있는 사람 몇 명, 지휘관 몇 명들은 야당 편에 서서 정의를 뭔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부 전략 포괄 방위 지역 참모장인 비달 호세 소장, 25기기화 보병 여단장, 또 안소테이기 지역의 볼리바르 방위군 사령관,
또 페르토 라크루즈 521 부대장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체포됐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보면요. 병력은 145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병력은 여전히 많죠.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30대 격파, 차량 78대 격파, 특수장비 없어요. 야포 29문 격파, 무인 항공기 3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다. 장비 전과는 적고 병력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비가 많이 오고 있답니다. 전국적으로 라스푸티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전선은 교착 상태에 있고 질척질척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 보병 위주의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전투는 171건이 있었는데 점령군에 큰 손실을 입혔다라고 주장을 했고, 러시아는 미콜라이우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공습을 가해서 24명이 민간인이 사상당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세대 주택에 폭격을 했어요. 폭격해서 이렇게 24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쿠라코베 방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교전이 치열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바로 포크롭스크 전선이죠. 포크롭스크 전선의 이 하단부에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쿠라코베 전선인데 여기에서 다른 데는 지금 교착 상태고 여기에서 갑자기 부대가 많이 들어와서 치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주로 또 보병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교전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은 쿠판스크 인근의 정착촌들에 의무 대피령을 발령했다. 쿠판스크가 여기죠. 그러니까 바로 위 조금 더 올라가면 하르키우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크레미나가 있고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이 포격 그리고 전투기를 활용한 폭격 이런 것들이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에는 민간인들을 강제 대피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야, 좀 빨리 다 나와 해서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키ев 포스트는 러시아가 토레츠크 지역에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고 도네츠크 전선이 위험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밀 블로그는 쿠르스크 전선 병력 중에 미국인이 다수다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에요. 야, 유튜브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군복 한번 입고 좀 어울리지 않겠죠? 자, 뭐 제법 근사하게 뭐 이렇게 지금 배경을 꾸며놓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 쿠르스크에 러시아군이 아주 많이 들어가서 공세를 펴고 있고 지금 아주 약간씩 밀고 있는데 이 투입하는 자원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미군들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서비스맨 미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지금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 주장은 우크라이나군만 있었으면 우리가 진작에 밀었을 텐데 미군들이 있는 바람에 지금 못 밀고 있다. 뭐 이 말인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위 여단 TDB죠. 이 영토 방위 여단의 병력, 장비, 탄약 부족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 영토 방위 여단에 있던 병력들이 나는 다른 부대로 전출 갈래 하고 전출 신청하고 또 부대별로 모병을 따로 하는데 이 영토 방위 여단은 장비가 안 좋으니까 지원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빨리 무기를 더 지원해 주세요. 라는声明을 발표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승리 계획, 뭐 어제는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 수일 내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입장이 바뀌었나 봅니다. 의회 완전 공개는 안 될 것이다. 일부만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통령실 고문은 미국 정치인들이 젤렌스키의 병력 동원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니까 병력 동원, 징병 이 연령을 18세로 낮춰라. 그래서 더 많이 지금 뽑아라 라는 압력을 주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그걸 거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홍보 멘트를 했어요. 왜냐? 젤렌스키 지지율이 하락 중이랍니다. 개전 초 그러니까 22년 초만 하더라도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90%가 넘었는데 지금은 59%. 올 초에는 64% 정도였는데 지금은 59%. 그중에서도 동부, 즉 전쟁이 지금 직접 벌어지고 있는 이 동부 지역은 40%대라고 합니다. 빨리 휴전하자. 너무 힘들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북한군이 앞으로 이런 뉴스를 바로 그냥 전해드리게 될 수 있겠는데요. 이 훈련소 하이마스로
공격해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병력을 지원받아 러시아가 전선 인근에 훈련 캠프를 차려놓고 북한군 병력 전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투입 준비 중인 북한군에게 무서운 영상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북한 장병들 살고 싶다면 전선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크라이나군 하이마스의 장거리 타격 작전이 10월 초부터 재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선 후방 집결지와 훈련장에 대한 정밀 타격이 시작되었다고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 관계자가 현지 시각 10월 15일 밝혔습니다. 자포리자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작전사령부는 15일 멜리토폴 인근의 러시아군 주둔지를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으로 공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선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던 이 주둔지는 새로 인수한 병력들을 훈련시켜 전방에서 공세작전을 수행 중인 부대에 보충병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 캠프였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이 캠프를 식별하고 GMLRS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공격에 사용된 로켓은 최대 약 92km 정도 사거리를 가진 GMLRS 로켓탄 중에 M30 자탄을 사용한 로켓탄이었는데요. 이 로켓탄 한 발에는 404발의 M101 이중 목적 고폭탄이 들어있어 인원은 물론 차량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캠프 공격에 적어도 3발에서 4발 정도의 GMLRS 로켓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격으로 각계 전투 도력과 참호전 훈련을 하던 병력은 물론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병력까지 100여 명이 넘는 병력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는 지난 봄부터 입고되기 시작해 여름 한철 동안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정비를 마친 하이마스들이 일선 부대에 재배치되기 시작했고 이들 부대에 자탄 탑재형 GMLRS 로켓탄인 M30과 A30A1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침공 작전에서도 MLRS와 하이마스를 이용해 러시아군 거점을 타격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훈련 캠프를 초토화시키는 데 사용된 M30 로켓탄은 쿠르스크 지역은 물론 최근 탈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브란스크주 훈련 캠프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대량의 보충 병력을 지원받으면서 앞으로 전선 인근에는 이번에 공격을 받은 것과 유사한 훈련 캠프가 더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북한군 집결 캠프가 GMLRS 공격에 초토화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하이마스. 이 하이마스가 올 초에 그냥 다 대량으로 미국 본토로 가서 수리하러 갔어요. 이 하이마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이 우크라이나는 없는 거죠. 뭐 로키드 마틴 기술자들이 우크라이나에 갈 리도 없고 하니까 근데 뭐 많이 사용했으니까 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그걸 또 한꺼번에 가져갔네요. 소수만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 그리고 여름 지날 때까지 하이마스가 전장에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 마치고 온 겁니다. 수리 마치고 오면서 탄도 잔뜩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래간만에 후방의 적 훈련소를 타격한 겁니다. 전선에 뭐 서너 명 오는데 또 한 방 터뜨리고 서너 명 오는데 한 방 터뜨리고 사실 그렇게 해왔는데 후방에 훈련소에 훈련하느라고 잔뜩 모여있는 이 군인들 훈련병들 이거 조금만 있으면 전선에 투입돼서 서너 명씩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너 명 죽이려고 한 방 터뜨리고 이런 거 한 방 쏘고 하는데 이 훈련소에 바글바글 있는데 거기다 쏘면 훨씬 더 효과 좋죠. 그래서 이 멜리토폴 이 자포리자주 남쪽의 이 보급기지 그리고 교통 요충지 그리고 큰 도시죠. 멜리토폴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의 훈련소였어요. 여기를 드론으로 확인하고 그리고는 때려 하고는 때렸는데 자 여기 각계 전투 훈련장이 있습니다. 각계 전투 훈련장 그리고 저 옆은 참호전 훈련장이고요. 자 이렇게 세 개 라인의 훈련장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여기다가 플레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꼬물꼬물꼬물 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구글에서 보면 어떤 뭐 비인도적인 그런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채널에 데미지를 주니까 제가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거기는 뭐 광고 수익 창출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와우에 올려 드릴 겁니다. 마치고 링크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꼬물꼬물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있죠, 지금. 꼬물꼬물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탄이 터지기 시작하죠. 한 서너 발 때린 것 같아요. 서너 발. 그래서 자탄이 따닥따닥따닥 터지기 시작하는데 한 발에 404발의 자탄이 들어있습니다. 이 로켓탄의 사거리는 92km. 그래서 따닥따닥따닥 터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냥 각계 전투장에 있던 이 지역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저 위가 참호전 훈련장이고, 그리고 이제 막사 같은 것도 있고, 여기를 그냥 다 때려버렸어요. 이중 목적 고폭탄이기 때문에 이 DPICM탄이죠. 장갑차 같은 상부 장갑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이 캠프 같은 그 병영, 지붕 다 뚫을 수 있죠. 그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한 방에 나와버렸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는 하이마스도 돌아왔겠다. GMLRS 탄도 많이 가지고 왔겠다. 그런데 북한군이 10,000명이나 들어와서 쿠르스크에서, 도네츠크, 마리우폴에서 훈련 캠프를 차려놓고 지금 전선 투입 직전 훈련을 하죠. 전선 투입 직전 훈련은 뭐냐? 모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토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죠. 병기본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 현장 적응 훈련을 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부대 배치돼서 전투에 들어가는데, 그 현장 적응 훈련을 짧은 1주, 길면 한 2, 3주 하겠죠.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군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를 때려버렸는데, 그 뉴스가 이제 북한군에도 이렇게 하이마스가 덮쳤다. 브란스크주에 있는 그 쿠르스크 바로 위에 있는 북한군 훈련소는 뭐 국경에서 몇 킬로 되지도 않아요. 이런 소식이 곧 들려올 것 같은데, 김정은이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북한군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가서 비참한 죽음을 또는 비참한 장애를 겪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수일 내로.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